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진입니다. 오늘 미국은 부활절인데 부활절 하면은 뭐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들이 종교로 따지면 가장 많으니까요.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숫자로 따지면은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기도 할 텐데 어찌 이런 조화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 가장 적게 모이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12억 인구가 있는 카톨릭의 경우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늘 이런 때가 되면은 성베드로 그 성당의 발코니에서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발코니가 아니라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참 외로운 미사를 집전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카톨릭 이태리에서 뿐이겠습니까? 이태리는 더군다나 너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미국처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녀분들이 미국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미국에서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잠깐 나가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한국과 미국, 뭐 한국도 물론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이 어려움을 다 겪고 계시고 도대체 이게 이 지구에 보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부활절을 맞고 계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서 지금 미국의 경우는 이제는 오후기 때문에 물론 그 항상 부활절이 되면은 저녁까지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서로 그 마음들을 나누시는데 지금 거의 모든 그 교회가 어, 서로 모이지 말고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줌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여 주십시오 했는데도 오늘 역시 가장 많은 그 피해가 있는 루이지아나주라든가 뭐 몇몇 교회에서는 켄터키, 미시시피, 캔사스 이렇게 좀 보수적인 주에서는 그런 그 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교회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사스시던가요? 어느 시이든가요? 켄터키군요. 켄터키주의 주지사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가 교회에 가지 말아라 했는데 사람들이 부활절이라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목사가 오늘 교회에 모여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캔사스 주에서는요. 특히 뭐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교회 주차장에서 라이센스 번호판을 경찰이 다 적어서 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집을 찾아가서 이제 이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14일 동안 자가격리해라 이런 일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주지사가 얘기할 때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그 형제님, 자매님께서 형제님께서 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며 이웃에 사랑을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전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의 루이빌에서도 연방 판사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일들도 미국에서는 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아주 정말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부활절을 맞고 있고요. 또 연방 법무부에서도 지금 대통령은 어제 50개 주 전체를 와이오밍까지 합쳐서 이제는 연방 제해지역으로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부, 주정부에서 주민들에게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면 이거 위헌인가 아닌가 강제성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조사한다고 했고요. 종교 자유를 막는 것을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일들이 크게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그리고 또 이제 연방 법무부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무부, 그 법무장관이라든가 라는 그런 그 주체의 지도층의 그 성향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저도 미국에서 부활절을 도대체 몇 번째 맞고 있습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루이지아나도 마찬가지네요. 그 바톤 루지 인근에 있는 루이지아나도 지금 피해가 심하잖아요.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프 터브너클 처치의 목사도 오늘 그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받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또 좀 반가운 일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오늘 일요일 오늘의 미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 댓글란에 적어주시는 많은 글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은 뉴욕에 사시는데 그 프리웨이 가까이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겪어오는 동안에 앰뷸런스 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그 소리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뉴욕이 지금 그 사망자가 많았고 지금도 뭐 8천 명 넘죠. 그렇게는 되지만 이제는 그 뉴욕은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을 오래 겪지는 않으셔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자료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뉴욕 주지사가 커네디컷이라든가 옆에 다른 주의 주지사들과 함께 가능하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뭐 가게도 문을 열고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뉴욕은 아마 거의 그 사람들이 숨지는 피크는 지나갔다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그 와이오밍은 그다지 많은 분들이 감염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와이오밍의 주지사가 우리 주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50개 주뿐만이 아니라요. 이 오늘의 미국을 괌에서도 듣고 계시는데 괌까지도 연방 재해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또 그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워싱턴 DC 동시에 연방 재해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54만 명 이상이 감염이 돼서 거의 2천 명 정도 지금 사망자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 테스트 받은 사람들이 한 270만 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지금 뭐 180만 명 이상이 감염돼서 한 11만 3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제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그 피크가 있는 지역이 나오니까 또 다른 주는 저처럼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을 해서 피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피크가 지나가면서는 또 다음엔 또 이런 일도 없어야지 되겠고 해서 일종의 블레임 게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그 다른 매체들도 보도를 했고, 오늘 이제 그 화이트하우스의 태스크포스의 뭐 책임자나 마찬가지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여러 매체와 그 인터뷰도 했는데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항상 TV 그 시사쇼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어제 그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은 오늘의 미국에서는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명의 기자가 그 심층 취재를 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미국이 여기까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도력과 판단력, 지도자의 그런 것을 쭉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1월 달부터 뭐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재향청의 닥터도 편지를 보냈고, 이거 그 중국에서의 그 일이 심상치 않다면서 그 재향청의 닥터뿐만이 아니라 뭐 심지어는 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여러분들께 이미 드렸었던 얘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전에부터 대통령에게 이 그 메시지가 닿기를 바랬는데 잘 안 됐었고, 여러 번 시도를 해서 1월 30일에는 뭐 직접 전화 통화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피터 나바로도 1월 달, 2월 달 전부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그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랬는데도 대통령이 이제 그 플로리다 별장에서 사람들과 골프 치고 악수하고 파티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그 한 달도 더 넘겼죠. 미국에서 중대하게 생각하고, 물론 중국에서 오는 사람 입국을 금지시킨 것은 1월 말이었습니다만, 그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고
바로였었죠. 그랬지만 3월 중순이 돼서야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월 달부터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1월은 아니더라도 2월 달에만이라도 사회적인 격리를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오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그랬다. 정부가 1월 달부터 경고를 받았던 것 사실이고 2월 달부터라도 사회적인 격리를 했다면 지금 피해자가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서 다음에는 미국에서 똑같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미국에 대한 것이고 세계보건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라던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사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 게 있다라고 실수한 것을 인정을 했고,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세계보건기구에 기금 주는 것을 중단을 한다면 이 사태에서 돈이 더 필요할 때 돈을 중단하고 싸우는 모습 보이는 게 모두에게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일단 사태 마무리하고 보자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돌아봄 같은 것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들에서도 피크가 지나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어떠한 여유에서 오는 우리들이 한 일을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1월 14일까지는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지는 않는다는 중국의 말을 믿었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1월 달에 이미 세계보건기구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경고는 했습니다. 물론 3월 10일, 11일 이때가 돼서야 세계적인 유행병이라고 선언을 한 것, 그것은 이제 너무 느끼한 것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실수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중국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항상 뭐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중국의 GDP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조차도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뭐 얘기를 해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2, 3년 전에는 뭐 중국이 미국을 경제력에서 앞서간다느니 중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된다느니 수없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께 거듭 말씀드렸던 것이, 그 나라에서 발표하는 통계조차,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조차 다른 나라에서 믿을 수 없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을 하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될 수 있겠느냐고 수없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과거의 오늘의 미국을 보시더라도 그런 저의 목소리로 직접 녹음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무슨 사망자라든가 중국 내의 문제는 중국 내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지 않는다던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 얘기도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식품의약국의 커미셔너를 지냈던 분이 오늘 미국 많은 매체와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대만을 이번 조사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줘야지 된다. 대만의 얘기를 들어야지 된다. 왜냐하면 대만이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세계보건기구에 중국말 듣지 말아라. 우리가 안다. 가까이 있어서 알고 중국을 알기 때문에 안다 하면서 이거 정말 위험하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 경고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보건기구가 대만 말을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숨 돌릴 정도가 되면은 대만을 이 같은 커미셔너 미팅이라든가 거기에도 초대를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문제의 그 실험실이요, 중국 그 우한 그 인근의 연구소 이런 곳에 미국도 투자 같은 것을 했습니다. 투자라기보다 지원금 370만 달러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가 서로 라이벌이기도 하면서요, 연구 같은 것을 같이 그 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질병통제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중국의 그 우한 지역에 그뭐 연구팀으로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불행하게도 그렇게 보냈던 사람을 다 빼오고 했었던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질병통제국이 예산이 그 전처럼 많아서 그 우한 지역에 어떠한 그 중국과 미국과의 합작으로 하는 무언가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어요? 그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늘 그 뒤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 미국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태를 중국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 하나하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번 일로 인해서 숨진 사람들은 정말 그 가족들은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숨지신 분들이지만 그 가치를 전혀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일로 세계적인 경제는 미국을 포함해서 엉망진창이 그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 자체도 아마 이 일이 다 끝나도 여러분들께 부활절에 이렇게 밝고 맑고 아주 즐거운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아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그 댓글로 써주신 걸 제가 본 거거든요. 버지니아에 사시다가 한국으로 가셨고, 그런데 아드님이라고 하셨던가요? 두 분이 버지니아에 계셔서 아주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보내는 뜻을 지금 생각하는 뭐 부활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상은 우리가 알기도 하고 또 그 앞으로 올 것에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어야지 충격이 덜 하실 테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건강하게 그 회복을 하실 테니까요. 아마 미국은 그 둘로 갈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다 이번 사태로 충격을 받았고 어떠한 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몸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그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분들은 또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몸과 그 경제적인 것이 다 무너져서 다시, 특히 경제적인 것은 몸은 회복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것은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특히 이제 잡지 애틀란틱의 그 조 피스컬 그 스텝 멤버가 굉장히 그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그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처가 오래 가기는 하지만 견뎌서 완전히 상처가 아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은 더 강해지겠죠. 뭐 신체적으로도 또 다른 면역성이 생겼으니까 정신적으로나 또 돈도 뭐 걱정이 특별히 없고, 그러나 생존은 했는데 몸은 살았는데 좌절감 같은 것이 남아있고 직장을 잃었던 그런 분들은 이게 인생 자체가 before와 after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면역 시스템이 약했으니까 지금도 약하고 하니까 힘드실 테고요. 또 그런데 20세부터 54세 되신 분들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미국에서는 40%가 그 나이대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요, 그 소수 인종들,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그런 건강보험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일자리의 경우는 이게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그 차이가 나서요. 백인들은 이번 일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29%가 백인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36%, 히스패닉계가 49%.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잃어버리셨습니다. 지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컴퓨터 관련 직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뭐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또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큰 걱정이 없는데, 집에서 요즘 아우 귀찮아요, 아이들이 학교 안 가서, 그거 정말 화려한 걱정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여성분들이 새끼 그 밥하고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셨더니 정말 정말 천사표세요, 그분은. 그래도 또 사실이죠. 이렇게 밥을 해서 식구들과 같이 먹을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이라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이들도 조금 귀찮긴 하지만 다시 학교가 그 개학을 하면은 뭐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이분들 직장에 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뭐 그 사이에는 집에서 시간이 조금 있으면 연속극도 많이 보실 테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속극 많이 봅니다. 내가 전에 그 소프라노를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다시 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호텔이나 식당, 레저 업계에서 일하시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일자리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또 항공업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자리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그럴 확률도 상당히 많고,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회사가 파산을 해버린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일은 하는데 마켓이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셨던 분들도 역시 뭐 그다지 뭐 그렇게 뭐 그 뒤에라도 뭐 영광을 보는 그런 날들이 올 것 같진 않고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 후유증이 심하시겠죠.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셨으니까. 물론 시골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자도 별로 없고, 와이오밍 같은 주가 그런 주예요. 뭐 몇백 명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즘에 겁나서 병원에 안 가잖아요. 병원 텅텅 비고 치과에도 안 가고 성형외과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심지어 뭐 발 전문의 이런 데 다 사람들이 안 가니까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제가 큰 병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파킹랏이 텅텅 비었어요. 주차장이 완전히 그렇게 큰 주차장인 줄 몰랐어요. 축구를 해도 될 그럴 정도로 비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곳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셨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야 뭐 나중에 다시 개업을 하고 하시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그 의사를 도와서 일하셨던 분들은 그 스텝 가운데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거의 한 달이 되네요. 캘리포니아 주처럼 이제 빨리 문 닫고 했었던 주들은 캐시도 없고 조금 더 힘들고 덜 힘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2월 달 이전에도 미국 사람들 성인의 그 40% 정도가 $400 정도의 비상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구가, 오늘 아침에 제가 NPR 방송 라디오를 들었더니 8명인데 그 8명 가운데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뿐이다. 물론 아이들이 몇 명 있겠죠. 와이프는 집에서 뭐 텔레마케팅 같은 것을 했었고, 남편은 아무튼 이 일을 갖고 있긴 한데, 이 8명이 남편이 버는 돈으로 먹고 살려니까 이거 뭐를 먼저 내야지 되지, 뭐를 안 내야지 되지가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문가가 가르쳐줘요. 모든 것을 리스트를 쭉 써놓고 전부 전화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해서, 안 내도 되는 데는 미루고. 그런데 이 전화도 다 영어잖아요. 한국 분들에게는 또 아주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그런 형태로 지금 먹을 것은 사야지 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계속 뭐 매쉬드 포테이로에다가 계란에다가 뭐 똑같은 것만 계속 먹고, 전에는 무슨 감자, 뭐 감자칩이 됐건 감자 프렌치 프라이가 됐건 매쉬드 포테이로가 됐건 그런 것들이 남으면 다 버렸죠, 쓰레기통에.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형편으로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방 의회에서 통과시킨 2조 2천억 달러 가운데서 그 개인들에게 1200달러씩 주는 것이 다음 주부터 입금이 된답니다. 다음 주래야 내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파짓이 되는데 2018년과 2019년도에 모두 세금 보고를 하셨고, 그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은행으로 뭐 리턴 같은 것을 돌려받게 미리 다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경우는 7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까지 해서 1200달러, 1200달러, 2400달러 받고, 그리고 16살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한 아이당 이제 500달러, 500달러, 그렇게 해서 맥시멈이 3,400달러예요. 부부가 받는 2,400달러와 아이들 그 2명을 기준으로 500달러, 500달러에서, 물론 1년에 99,000달러를 버시는 분들도 돈을 받기는 받으십니다. 다만 75,000달러에서 95,000달러까지는 100달러를 더 버실 때마다 5달러씩이 깎이니까 1년에 75,000달러를 버시는 분이 그 99,000달러를 받으시는 분보다 더 받으시는 거죠. 맥시멈이 지금 1200달러에서 100달러 더 벌 때마다 5달러씩 깎이는 거예요. 99,000달러까지는. 부부의 경우는 그래서 99,000달러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고요. 198,000달러입니까? 그리고 부양 가족이 있는 싱글, 부부가 아니고, 부부가 이제 세금 보고 같이 하면 그렇게 받으시는데, 싱글 부모의 경우 자녀가 한 명 있으면 136,500달러까지 있어도 돈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그 회계사와 전부 뭐 물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고요. 학생의 경우는 대학생의 경우가 되겠죠. 16살까지는 받으니까. 대학생의 경우에 그 본인이 일을 하더라도 따로 세금 보고를 하고 부모의 그 부양가족으로 안 들어갔어야지만 1200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학생 못 받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SSA와 SSI가 있는데, SSA는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소셜 시큐리티 기금으로 늘 일하실 때 적립됐었던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SSI는 소득이 없는데 저소득층인데 정부가 미니멈으로 주는요, 웰페어라고 하는 뭐 600 몇십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요즘에 한 분께. 그런 것을 받으시는 분들 다 받으시고요.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매달 정부에서 어떠한 특정 방법을 통해서, 어카운트를 통해서 입금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금 보고 안 하셨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수당을 받으셨던 분도, 이민자의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고 세금을 내셨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주권자와 H1B 비자, H2A 비자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1200달러 받으십니다. 본인들이 아세요. H1B 비자가 무엇인지, H2A 비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럼 신생아는 어떡합니까? 올해 태어난 2020년에 그 신생아의 경우는 지금 기준 자체가 2018년과 2019년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할 때, 그때 좀 늦게지만 그때 받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난해에는 99,000달러 이상을 버셨는데 올해 들어와서 실업자가 됐다. 이분들은 못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2019년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8년이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것을 지금 당장은 못 받으시지만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실업수당 청구는 가능한 거고요. 이제 다른 파트이기는 합니다만은, 저소득층인데 세금 보고를 안 하셨던 분들, 미국에서 그 돈을 벌기는 버는데 12,000달러 미만을 버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세금 보고를 안 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요? 이분들께는 홈워크가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IRS에 irs.gov, government 할 때에 go, 빅토리, 여기에 들어가시면 거의 맨 그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irs.gov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그 소셜 시크릿 넘버, 이름, 주소,
뭐 이런 것만 그 대강 적으시면 되도록 이렇게 이제 그 연방정부에서 톨볼텍스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한 12,000달러 미만을 버셔서 세금 보고 안 하시는 분들이 한 미국에서 한 1,000만 명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꼭 irs.gov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거의 맨 위에 정도 이렇게 적혀 있던데요. 그 적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다시 경제에 관해서는 2, 4분기에 미국의 GDP가 40%나 줄어들 것이다. 실업률은 4월 달에 실업률이 총체적으로 20%까지 될 것이다 하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2,500만 명 정도는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지금 벌써 3주일 사이에 1,8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그 밖에는 이제 어제 알래스카에서 미국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예비선거에서 민주당만 보면 되죠. 이제 예비선거도 공화당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니까요. 원래는 알래스카에서 2016년도에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겼었는데 이번에는 이름은 아직까지 있잖아요. 캠페인만 안 하는 거지.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투표에 대해서는 앤토니 파우치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에서 책임을 맡고 있고,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요, 보건연구소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는데 11월 달에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뭐 사람들이 소셜 디스턴싱을 잘 해줘야지 되고, 방향은 지금 올바른 것 같다고, 뭐 피크 친 데는 피크 친 것 같고 해서, 그렇지만 또다시 제2의 이 나쁜 바이러스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남의 나라 총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고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꼭 일주일 만이네요. 처음에는 이제 중환자실로 갔죠. 일반 입원실에서.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다가 다시 이제 일반 병동으로 갔다가 퇴원했습니다. 퇴원했는데요. 그 중환자실에서도 무슨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전형적인 산소 공급법, 그러나 호흡기에 도움을 받진 않았다고 하고, 이 사람은 정말 지금 피앙세가 몇십 년 차이가 나요. 아주 매력 있는 젊은 여성인데, 누가 보더라도 참 매력적이다, 당당하고 뭐 자연스럽고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보리스 존슨이 퇴원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중관 선생님,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의 미국을 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박찬호 류현진 게임을 기다려보긴 했지만 뭐 시사 프로그램을 기다려본 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제가 뉴스를 하는 사람이지만 뉴스 잘 안 보는 친구들 있거든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뉴스를 옆에 두고 사세요. 그 말씀 드리고요. 김중관 선생님, 이런 때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무런 침묵의 소리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 알고요. 저는 저의 능력과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최선으로 다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을 해드리려고 나름대로는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든 분들께 항상 그런 마음 느낍니다.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인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요,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저야말로 대만의 메이저리그가 야구가 시작됐다는 그 소식을 제가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습니다. 대만이 원래는 그 토요일 날 그 개막전 하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그 미국과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은 지금이 일요일이지만요. 개막전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관중이 하나도 없어요. 관중이 하나도 없어도 대만이 야구를 개막을 했구나 하는 소식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5월 달에 한국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국도 야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은 5월 초 맞죠? 풀 시즌으로 그렇게 가면 어떨까요? 이런 때 우리가 부활절인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rejoice라는 약간은 종교적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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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무 즐겨하는 rejoic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2020년 부활절의 오늘의 미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